인류가 나 한 명뿐이라면 지금의 고민이 여전히 유효할까? 실패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냉정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해봐야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인 거고 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다. 다른 환경에 있는 타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만 타인을 질투하며 불평과 험담을 일삼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은 당장 멈추는 것이 좋다.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애초에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게 당연하다. 남이 어떻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로 행복해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다. 인류라고는 나밖에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 대부분이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 당신의 기준이 곧 인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감정의 기복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결국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타인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당당히 맞서는 자세야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남은 남, 나는 나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 고민은 사라진다. 불운을 탓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불운을 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출생과 성장 환경을 원망하면서 포기한다거나 사람은 그래도 평등하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당신이 살아가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부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을 체력면에서 이기지 못한다. 인물 좋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모로 고민하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한탄해 봐도 실제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처음부터 격차를 아는 채 태어났으니까. 나도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일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놀랄 만큼 현명하고 다정하며 건강한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타인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상황은 그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은 이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까 하고 현실과 마주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다. 만화 피너츠에서 스누피도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눠받은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에게 없는 조건이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면서 신세를 한탄할 게 아니라 아무리 볼품없다고 생각된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카드로 승부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출발선이다.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당신의 카드도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지면 최강의 카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평등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카드로 승부해야 한다. 때로는 도망과 포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싫어도 우선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괴로운 일에서도 도망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지는 거라고 몇 번이고 과제에 맞서 이겨내야 한다고 인내심을 삶의 미덕으로 여겨온 사람이라면 특히 더 명심해야 할 점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 마음가짐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 포기하지 않는 일이나 대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노력인 경우는 당장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정말로 소망하는 결과를 평생 손에 넣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는
과감히 도망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얼른 손절해서 한시라도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는 노력이라면 즉시 방향을 바꿔라. 타인의 가치관에 맞추려 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진다. 당신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판단해 보거나 나에게 점수를 매길 때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절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괴로움은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서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모두들 좋다고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라며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봐야 모두와 다른 인간인 내가 즐거울 리 없으니까. 그런 감정으로 매일 삶이 우울한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SNS를 멀리하는 일이다. 업무상 멀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SNS에서 얻는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온라인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실제로는 보기만 예쁘고 맛은 별로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요리를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 불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크고 작은 연출과 편집을 거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나는 과감히 페이스북을 그만뒀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모두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나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동료들이 그 내용에 반응을 보여서 점차 마음 편히 사적인 내용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 직장을 그만둔 현재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일이 보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기만 했다. 그런 SNS라면 그만두는 게 편하다. 남들 다 하고 있는 SNS를 그만두다니 불편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네,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한다. 연락이 필요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NS는 없는 것이 당연했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 물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될 뿐이다. 모두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 쓰기.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계모와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던 밤에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한테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와 보석 장신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데렐라도 나는 나답게 하고 갈 거야. 드레스나 보석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 모습 그대로 무도회에 가야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집안 좋고 외모도 어여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무도회라는 행사에 가려면 그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며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 이는 과거 유럽의 귀족 사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집에서는 대충대충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가면을 쓴다. 회사에서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낼지도 모른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늘 온화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술을 들이킬 수도 있다. 그만큼 모두 노력해서 세상에 맞추고 있거늘 별 생각 없이 남의 성과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매사 불합리한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워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은 과장에게 방실방실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한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좋겠어. 나도 긍정적이라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라며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로는 그 과장은 날마다 왜 이러는 거야.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생각하는 게 일이잖아. 뭐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온화하게 웃음 짓는 건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지만 막상 속마음을 들어보면 의외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매번 근사한 식당을 다니며 SNS에 소개하는 사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사용하느라 그 외에 생활 필수품은 아끼며 빠듯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인과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애정이 식어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백조는 겉에서 보면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드물며 모두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더 좋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잘 이해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는 가면을 쓰고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된다.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속일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의태하는 기술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좋겠다며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결점을 없애는 노력이란 상당히 어려운 목표다. 아무리 자신의 결점이 싫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계속 강조한 결점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임시방편, 즉 가면을 쓰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도 괜찮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보다 조금은 쉽지 않을까. 물론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령 성격이 급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욱해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몇 초만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분노가 극에 치닫는 순간을 넘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달라질 것이다.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방법, 임시방편을 몸에 익혀보자. 임시방편일지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자.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에서 가져왔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ADHD와 우울증을 겪으며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한 가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나의 근본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가면을 쓰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드는 요령, 즉 의태를 익히고 실천하는 일이다. 의태는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의 환경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이나 주변 환경과 똑같이 흉내내어 자신을 숨기는 생존 전략이다.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길 바라며 상처받지 말고 차라리 가면을 쓰고 나를 지키자.